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5 예, 진리 토크쇼 5 이 를 녹음 마치고 바로 또 네. 실제 우리는 무식해 가지고 전화를 다시 끊고 다시 합니다. 네. 상당히 원시적으로 옛날 머리 쓰다가 여러 번 녹화가 안 돼 가지고 네. 예, 그냥 전부 그냥 무식한 게 제일 아 단순한 게 그냥 제일 저 뭐야 '완벽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이걸 듣는 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제 이거 나까지는 그렇게 살고 지금 뭐 앞서가는 뭐 AI 기술 따라가기도 바쁜데 네. 예, 이렇게 해서라도 따라가는 게 다행이고 아 AI를 끼고 살아야 되실 분들은 뭐 이렇게 무식하게 전화를 다시 끊었다가 다시 요즘 재미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노래요? 예. "난 음.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참 내가 너무 앞서가나? 왜 워낙 앞서가시지만. 예. 알고 보니 뭐 "개통벌레였어요. 난 벌레였어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아주 그게 노래예요?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이 노래 지금. 그래요? 예, 가수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하고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네. 음. 노래가 특이해요. 그러면서 뭐 "난 뭐 하 하늘에서 떨어진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알고 어. 보니 벌레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 난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막 "그 노래가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난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아, 거꾸로 알고 있구나 이 그러니까요. 노래가.' 예. 우리가 벌레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별이거든요. 아,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인가 보네요, 그게. 예, 맞을 거예요. 어. 그 가사 보면 "난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벌레였어요. 난 개똥벌레." 뭐 이러면서 뭐 "난 하늘에서 떨어진 음. 별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거든요. 네, 근데 맞는데. 우리를 벌레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그 내면에서 떨어진 별을 다시 드러내신 분이 예수예요. 네. 그리고 그 별인 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은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린 벌레가 아니에요. 예. 음. 물질 체험하러 내려온 별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예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제 방금 전에 인제 그 일제 12 입초다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너무 확대 해석돼 있고 막 이러는데 인간에 관련 한정해서 한 거고요. 네. 왜냐면 부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인간 이상으로 키우질 않아요. 네.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수행이라는 그 도일체 고역을 하기 위한 수행으로서는 12 입처만 컨트롤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뜻이에요. 일체라는 뜻이. 네. 음. 음. 예, 국민학생인 너희가 대학교 졸업해서 삼성에 들어갈 건지 뭐 LG에 들어갈 건지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네. 너희한테는 지금 국민학교 6 학년 과정 초등학교 6 학년 과정을 예. 요것만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너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이상은 없다. 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지 맞아요. 예? 네네. 뭐 일체가 우주가 뭐 12 입처를 넘어서는 없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외선 적외선이 벌써 있잖아요. 넘어서 우리 오감을 넘어서. 근데 뭐가 없다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12 입처를 넘어서 있는 건 없다 우주는. 우리 그래서 제가 인식 범위 아. 안에 넘어서 뭐 없긴 뭐가 없어. 예. 제가 거기에 그 일체에 빈몸이 들어갈까를 잠깐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답이 됐네요, 선생님. 음.
그래서 그것만 넘어서면 너희는 열애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일체라면 그 음. 부처님 말이라고 또 너무 그렇게 절대적으로 고정시켜서 박아놓고 맞게 그렇게만 할 것도 아니네요. 확장돼서 다르게 보기도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 부처는 오로지 인간한테 관심 있고 내가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맞아요. 부처는 모든 문제가 인간의 그 생로사를 떠나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 부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생로사 안에서 다 갖다 놓고 얘기한 거지. 네, 인간과 관련 없는 뭐 우주를 논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혹 하나도 쫄르면 가끔 하나씩 얘기는 했긴 했는데 네, 그거는 그냥 하도 졸르니까 그냥 사탕 하나 준 거고 네, 그 이 12입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부처의 그 이렇게 뭐 사성제니 뭔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네, 사성제 안에 12입처가 있는 거지만 12입처 안에 또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또 12연계 안에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가 있고 예, 예.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사성제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죠. 코끼리 발자국처럼.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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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그렇죠. 네, 그럼 또 중도는 뭐냐는 거야. 이게 또 불교에서 하나에 또 넘어야 될 산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우리 존재에 대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뭐 색수상행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그런 쪽이라고. 네, 니네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거 다 텅 빈 공인데 니네들은 그 실제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 텅 빈 공이야. 이게 깨달으면 너희 물질 넘어서 바깥 세상 뭐 이런 게 다 텅 비어 있다는 거. 네, 이걸 우선 정견으로 바로 알아. 네, 알고 그것을 아공 법공으로 증득을 해. 그래서 그걸 아는 거를 해오라 그래. 그다음에 네, 이제 아공 법공까지 그걸 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증득하는 거를 증득이라고 그래.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으로 깨닫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또 깨달음에서는 또 반대로 이게 얘기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만 깨달은 건 해오야. 음, 몸으로 깨달은 걸 증득이라고 그러고. 근데 네, 몸으로 깨닫는 증득은 해오가 있기 전에는 증득할 수가 없어. 네, 우선 이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예. 그래서 정견을 맨 앞에다 갖다 놓는 거야, 역설적이게 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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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네. 해오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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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바른 해오가 있기 전에는 그것을 몸으로 증득할 수가 없다고. 문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증득을 한다는 거야. 음, 아공법공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아공법공에 도전을 하지. 아공법공이라는 걸 모르면 예, 우리 인류가 지금도 난 모르는 진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네, 도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게 먼저라고. 아는 게. 그래서 해오가 먼저라고. 그렇지만 음,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최종 결정은 몸에서 증득했을 때 이제 그걸 증득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더 크게 치는 거예요. 근데 증득은 해오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예요. 전 단계. 예, 음. 그렇게 했을 때 몸으로 증득한 걸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처럼. 그래서 네, 몸으로 증득한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리를 스트럭처를 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우리 존재에 대한 오온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요런 깨달음이 네,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중도는 네, 이게 좀 보는 관점이 틀린데,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고, 네, 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깨닫는 게 아까처럼 우리 존재에 대한 오온 계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 우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는 거는 중도인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는 조겨놓은 계공이고요. 이런 거 견에서 깨닫는 거고요. 견, 네. 관에서. 네. 우주 원리로부터 깨닫는 거는 중도고 조금 달라요. 깨달음이. 아. 음. 그래서 중도와 그걸 깨달음도 막 구분 안 하고 막 배우면 이게 대책이 없어. 네. 우리 존재가 오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이렇게 색수상 형식으로. 뭐 색수상 형식 별거 아니야. 몸뚱아리, 감각기관, 뭐 생각, 의도, 의식,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색수상 형식 그런 뜻이라고. 네. 그렇게 알고 보니까 뭐 이상하네요.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교의 위대한 거요. 부처가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뭐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 했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몸뚱아리 있고 느끼는 거 있고 생각하는 거 있고 행동하는 거 있고 분별하는 거 있고 이게 인간이요. 요거는 네. 인간에 대한 관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인간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처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지 우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요런 측면에서 깨달음은 조겨놓은 계공이고 네. 우주 법칙으로 깨달은 거는 중도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쌍차 쌍조라는 건 인간하고 관계없는 거요. 그렇죠. 조겨 놓은 계공에 양변이 있는 게 무슨 인간하고 뭔 관계 있어요. 조겨놓은 하고. 맞아요. 그 완전히 서로 결이 다른 얘기예요. 그럼.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예. 그러면 중도가 전혀 그런 부처가 인류 사상 최초로 얘기한 거냐? 예. 그건 아 아니다 이거야. 동양에서 또 예. 동양의 음양론이 그게 중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 네. 불교 음양이 그 이원성이란 말이에요. 양변이란 말이에요. 쌍자 네네. 쌍조할 때. 예. 그 쌍이죠, 쌍. 응. 그게 음양이거든요. 예. 음. 그런데 그 음양인데 그거를 가지고 중도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부처가. 이끌어냈다. 예. 음. 그걸 왜 음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 옛날부터 다 알았어. 음양이라는 오. 거는 네. 그냥 그 우리 현상계의 그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하나로 딱 하면 음양이라고 본 거요. 길고 네. 짧은 거, 아름답고 추한 거, 뭐 이런 거, 뜨겁고 차가운 거, 전부 이런 거. 요즘 우리가 쓰는 이원성이란 말이요. 이원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옛날에 이제 네. 음양이라고 그런 거라고. 여자, 네. 남자 이런 거. 네. 여기는 갈라져 있는 세상이라고. 음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통해서 남들은 그 갈라진 걸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교는 그 갈라진 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버린 거라고. 어. 그래서 네. 그런데 음양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게 네. 쌍이라는 뜻이요. 예. 남녀 한 쌍이 있다 그러지. 남자끼리 있는 걸 한 쌍이 있다 그래요? 아니 뭐 여자끼리 있는 걸 한 쌍이 있다 그러나? 그런 쌍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네. 이상한 것들이 둘 있다 그러지. 그럼 한 쌍이 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있다 그러지. 네. 저기 성소수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예예예.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네네네네. 생겨먹긴 걸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선택이 아니고. 우리도 생겨먹기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성을 그리워하는 거요. 네네. 그 사람들도 생겨먹기를 생각,
해서 생겨 먹고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거요. 네네. 근데 우리처럼 생겨 먹은 게 훨씬 많아 가지고 그렇게 생겨 먹은 애들 이상하게 보는 거지. 네. 걔네들도 의지가 자기가 뭐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요. 우리도 태어나니까 그렇듯이. 네네. 많다고 쪽수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음. 내가 소수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사람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보면 막 천상 여자인 애가 있어 남잔데. 네. 생긴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얼굴도 빨개져 가지고 막 부끄러워 가지고 네네.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인제 그렇게 되겠더라고. 네. 아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네. 껍데기 여자애들 중에도 있어요, 선머스마들. 껍데기는 남잔데 예. 뭐 삐죽하면 먼저 울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되게 섬세하고. 네. 막 섬세한 거하고 감정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뭐 아 네. 네. 예. 어쨌든 네. 연약한 거죠. 뭐 어떻게 예. 어쨌든 그런데 그 중도라는 거를 네. 동양에서 표현한 말이 있다고. 네. 중용이라고 하면 너무 그거는 철학적인 거고요. 네. 음양합덕이라고 그랬다고. 네네. 네. 덕이라는 거는 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중도도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동양에서 나와 있던 거예요. 중도가 음양합덕이라는 말로 더 풀어서. 네. 중도하면 잘 모르겠지만 음양합덕하면 감이 오잖아요. 아무리 좀 뭐 한 사람들도. 네. 대충 감이 더 오잖아요. 네. 이렇게 친절하다고 동양 말이. 음. 중도가 음양합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쌍자 네. 쌍조가 음양합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증득해 보면 그러죠.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음양으로 이 우주가 물질계는 이 음양이 갈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물질계를 탈출하는 방법은 음양이 갈라지기 이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라는 뜻이. 예. 그런 뜻이요. 쌍자 쌍조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갈라지기 전으로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자꾸 통합을 해 나가는 게 이게 수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양이 따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합해졌을 때 조화로운 기운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봐서 음양합덕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결혼할 때 음양합덕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남녀 간에 뭐 관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철학적인 네. 문제예요 음. 음양합덕은. 네. 음. 음.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게 쌍자 쌍조를 설명하기 좋은 나라인데 쌍자 쌍조를 설명할 때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그 휴전선이요. 내가 볼 때는. 네. 남북도 약간 음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저쪽은 약간 무력 쪽인 나라예요. 네. 이기론으로 따지면 약간 기론 쪽이라고 그럼 거기가 양이겠네요. 힘으로. 예. 도전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거짓말도 잘하고 먼저 침범해 놓고는 안 했다고 그러고. 네. 응? 뻔뻔하기도 하고. 네. 아. 이쪽은 문인 체질이거든요. 무인이 아니고. 예. 문무로 나눴을 때 음양을 또 이쪽은 문인 기질이 많은 나라라고 남쪽은. 네. 무력보다는. 예예. 음.
봤지? 이쪽은 평야가 많고 저쪽은 그냥 산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인격적 분이 안 나오잖아요. 네. 어? 네. 인격적 분이 안 나온다니까. 저 산에서는 네. 김일성이만 나오고. 임꺽정. 네. 김일성. 예. 음. 이쪽은 저 전라도 쪽으로 가보세요. 지평선이 있어. 지평선. 수평선이 아니고. 아 네. 지평선은 말이 없다. 뭐 유행가도 있어요. 뭐 다 까먹어서 모르겠지만. 지평선은 말이 없다. 어. 네. 청도에 이미자 노래 있어요. 네. 검색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지평선. 목매어 불러보는 어머님 뭐 이러면서 지평선은 말이 없다 뭐 이러면서. 네 있네요. 맞죠? 지평선은 말이 없다. 네. 이미자. 예. 어디에 계시온지 보고픈 어머님은 예. 이렇게 하네요. 예. 그 지평선은 말이 없다. 대답이 없다. 지평선은 말이 없는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리움을 담고 끝이 없는 그냥 지평선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달랬어요. 저는 다르게 달랬어요. 열받으면 치맥만 먹고 앉아 있지. 지평선에 서울에서 그런 지평선을 보려면 서울에 지평선 없어요. 없어. 멀리 가야 돼요. 서해 이런 데로. 평야. 네. 음. 그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가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하려니까 미쳐버리겠다니까. 수평선은 해 봤어요. 지평선은 안 해 봤어요. 수평선에 이제 최근에 나온 노래는 저거죠. 남진의 가슴 아프게. 아 최근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60년 전이면 최근이지 뭘. 네. 어? 네. 어, 빅뱅이 138억 년 그러네요. 10년 네. 전인데 네네. 가슴 아프게 갈매기도 내 마음처럼 목매어 온다. 갈매기랑 같이 울어본 적 있어요? 따라님이 그리워서? 아니요. 이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게 얘기하려니까 12입처가 너무 틀려가지고. 네. 저는 그냥 석양의 바다만 보며 슬펐어요. 예.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해요. 빌딩 사이로 넘어가는 진짜 해만 바라보니 이게 뭐가 이 감정이 쓸 게 있냐고 이게 자연과 연결이 안 된 삶을 살으니. 네.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봐도 세계 사선 중에서 이선정만 가도 여기 가면 이제 그 남녀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응? 네. 자웅동체라는 거거든요. 예. 또 자웅동체라니까 또 우리 저 육신을 가진 인간들 생각하면서 거기에 뭐 남자 기능하는 성과 여자 기능하는 성이 같이 있나 이런 그런 차원에서의 그 자웅동체라는 게 아니고 예. 음양의 기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음양이 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덕이 나온다는 거야. 네. 12분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음양합덕이 이게 중도라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네. 음. 음. 벌써 보면은 이선정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음양합덕이 돼가지고 덕이 뭐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희. 희열. 예. 아시겠어요? 네. 이게 음양이 합덕됐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요. 아하. 네. 그래서 더 들어가면 저 행복이 있고 더 네. 들어가면 저 저기 뭐야 청정. 사념청정이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음. 근데 그게 음양합덕이 이제 갈라져서 남자 여자로 구분되면 그게 육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계. 예. 우리가 사는. 음. 그러니까 음양이 분리됐으니까 합덕이 아니고 음양 생악이 나오는 거야. 악바리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 응? 네. 응.
그래서 남녀 간에 그렇게 만나면 스킨십을 하고 둘이만 있는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게, 그게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는 몸의 욕구로만 생각하지만 네. 몸의 욕구 이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본래 우리가 나눠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희귀 본능이 있는 건데, 네. 우리 표면 의식에서는 그 욕구 분출에 대한 그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섹스에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갈라지기 이전 상태로 가고 싶어 가지고 남녀가 그렇게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중생들이 갈라지기 이전 거를 다 기억을 잊어먹고 잘못된 기억으로 오온을 다 채우고, 어 저기 뭐야,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을 먹어 가지고 그냥 잘못된 기억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 남녀 결합도 그 생각을 하고 분별을 내기 때문에 네. 그냥 욕정 그냥 이렇게 배설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런 갈라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하의 희귀 본능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수행은 그러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네. 남녀 간의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그냥 이렇게 욕구 분출인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크게 보면 같은 줄기 안에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탄트라를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네. 음. 근데 이게 해오도 안 하고 아공복공도 안 된 사람들이 탄트라부터 들이대면 그거는 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중도까지 다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 네. 진짜 진검승부예요, 그거는. 네. 어, 어. 중도의 아공복공은 봐서 저기서 나오는 얘기죠. 주변 오온에서, 네. 예, 잘못된 기억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자 하는 게 이제 걷어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아공복공이 되고 조견오온 개공이 되는 거고 이제 도이체 고익이 되는 거고, 이 중도라는 거는 인간을 넘어선 우주 네. 원리를 통해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중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이원성이 분리되기 이전 상태로 들어갔을 때를 이제 합덕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음, 그거를 또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라고 그런다고. 네. 그래서 네. 양자역학에서 이미 그 중도랑 같은 경지를 우주 차원에서 이미 드러내준 거예요, 원리적으로. 불교의 중도가 네. 맞다는 거를. 거기는 서로 성질이 반대된 것끼리 결합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중첩이라는 게. 이게 네. 요즘 동양 철학은 음양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중도인데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숫자적으로는 제로인 거예요. 예. 근데 제로 상태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음양이 같이 있어서 바깥 천상으로는 제로로 보인다는 게 중첩의 얘기요. 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음. 아무것도 없어서 제로가 아니고, 예. 제로를 까보면 음양이 같은 힘의 세계로 같이 성질이 정반대 있는 길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로로 느껴진다는 거야.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네.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 느낄 때는 그게 희열로도 느껴지고 행복으로도 느껴지고 해탈로도 느껴지고 니르바나까지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음. 음. 물론 이 3차원 과학자들이 발견한 중첩파 같은 중첩이라도 그 열반은 또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중첩인 거야. 네. 그렇죠.
어. 아마 여기서 발견한 중첩 정도는 아마 저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새끼 이선정의 희열 정도. 네. 중첩.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특징으로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부처님에게 이 중도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다른 근데 관점이셨 결국은 겠네요. 인간의 문제로만 끌고 와서 인간의 문제로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주 원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주 원리로 설명하는 거는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웬만한 불교 경전에서 중도에 대한 거는 거의 언급은 사실 없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부처가 나는 깨달은 게 중도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공백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실된 거군요, 그러니까. 뭔가 훼손됐거나. 리멤버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 유튜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근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근원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실용적 차원에서 수행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수행 이전에 근원적인 거를 좀 알고 싶다. 네. 그걸 알고 수행을 해야지 수행의 방향성을 갖지. 예. 이런 근원적인 거 없이 그냥 수행하면 그냥 이렇게 옆가지로 셀 수 있거든요. 에너지 수행이라든지 뭐 이상한 수행 단체로 그냥 가서 거기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부처도 근원을 파악하다가 결국은 이런 수행법을 개발한 거고요. 그 수행법이 이제 또 근원으로 가는 수행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그냥 지엽적인 이게 가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줄기인가? 가운데가 가지인가요? 줄기인가? 가운데로 쭉 줄기요, 올라가는 게? 줄기, 줄기. 줄기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옆에 네. 가지로 한다고. 가지 끝에 가도 거기 마지막 같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가지 끝에 가도 마지막 같잖아. 네.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원에 대한 설명에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야지 근원에 대한 수행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나 뭐 많은 분들 계신데 잘 들어보시면 여기 우리 하트러브 선생님만큼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자세히 많이 얘기하는 곳은 사실 없어요. 저는 불교의 말씀이라도 다 한번 의심해 보거든요. 예. 근데 뭐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믿어야지 하면은 더 이상 그 바른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예. 저는 의심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나쁜 지자지요. 부처님 물어보면. 아니 내가 이미 다 밝혀놔서 그냥 믿고 하면 돼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기존 저 스승처럼 예. 부처님 말씀하신 범위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도 너무 이상했던 게 부처가 깨달은 건 중도라고 부처가 얘기했다고 경에 있는데도 뭐 스님이나 불교 유명한 분들 중도 얘기 거의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중도 얘기를 되게 여러 가지로 하신단 말이에요. 왜 딴 사람들은 안 하고 경에 없는 얘기들이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깊이와 되게 폭이 있어요. 그걸 나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중도에 대한 체험이 없이 책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설명이 폭넓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가 예. 분명히 나의 깨달음 중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뭐 대충 쌍차쌍조 건드리고 뭐 건드리고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그런 거지 몸으로 증득이 안 되면 그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부처가 얘기한 거 외에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기존의 부처가 얘기한 뭐 방법하고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 음. 중도나 중첩이나 뭐 다를 거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체험 안 하면 중첩을 갖다 이렇게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게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얘기가 못 나오는 거죠. 못 자기가 나오는 체험하지 거죠. 않았으니까. 예.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어쨌든 음향하면 합격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중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기억을 또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도를 통해서. 네. 음. 그럼 잘못된 기억은 뭐냐면 양변이 있는데 한 변만 붙들고서 계속 그 경험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 쌍차 쌍조는 뭔 얘기냐면 양변을 다 붙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깐 그게 아까 인제 우리나라 인제 이게 다 비유예요. 방편이고. 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 드린 게 우리는 휴전선이 있단 말이야. 예. 어. 그 양쪽이 2 킬로씩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총 4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군인과 이북 음. 군인이. 그게 비무장지대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25 때 싸움 끝 해 가지고 정전협정이 일어났잖아요. 네. 고 당시 경계선에서 서로 2 킬로씩 뒤로 물러난 거예요. 네네네네. 비무장지대를 두자. 아 38선을 긋고 2 킬로씩 뒤로 물러난 거군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음. 불미스러운 접촉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 나는 걸 막자. 네네. 바로 붙어 있으면 그 싸움 안 나겠어요? 네. 안전지대를 확보한 거군요. 예. 아니 만약에 안전지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북한군하고 남한 병사가 선 하나 두고 서로 이마를 마주대고 "너 여기 1 밀리만 넘어오면 너는" 맨날 쌈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둔 거라고 4 킬로. 예.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해안까지 4 킬로 공간이 쫙 이거 엄청난 땅이 넓은 거요. 와 진짜 그러네요. 이게 10 리거든요, 4 킬로면. 그렇죠. 어. 요즘 자동차니까 4 킬로가 별거 아닌 것 같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맞아요. 예. 그것도 여름철 삼복 더위에 예. 수박 한 덩어리 갖고 시골에 어머님 한번 산길, 밭길, 논두렁길 따라서 네. 한번 가 보세요. 네. 4 킬로 장난 아닙니다. 예. 예. 4 킬로 장난 아니에요. 네. 예. 그 또 수박 가져가면 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요. "이 더운데 왜 이걸 들고 오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냐."고. 어? 네. 응. "너 편한 게 나 편한 거지.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져온 수박을 어미가 먹을 수 있겠냐?" 네. 왜냐면 아들이 그냥 어머니 먹으러 수박 한 덩어리 사오로4 킬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옷이 다 땀 범벅이 됐네. 네. 그걸 보고 어떻게 어미가 그 수박을 맛있게 먹겠어요. 네. 마음이 아파서. 네.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게 4 킬로요. 네. 4 킬로 숫자로만 딱 외우지 말고 좀 네. 이렇게 좀 인감이 있게 4 킬로를 좀 이렇게 서정적으로 좀 인식을 해 보세요. 네네. 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의 국어라는 과목이 가져가야 될 덕목인데 네. 이런 걸 잘 안 집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4 킬로를 그냥 네. 이런 정서가 묻어나는 4 킬로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북한군이 있는 거와 우리 남한이 인제 4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양변이야. 네. 응? 네. 쌍차라고. 쌍으로 네네. 막아 놨다고. 이쪽 네네. 저쪽을. 아시겠어요? 네.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휴전선 그 안쪽에 4 킬로에서 볼 때는 양쪽에 이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네. 남한군은 고기 이상 못 넘어오고 북한군도 고기 이상 못 넘어오고 네. 양변을 막아 놓은 거잖아요. 예. 그게 쌍차야. 차단막 할 때 차야. 그 네. 차가. 네. 막을 차. 예. 차단막 할 때 차단할 때 차자인 거요. 네네네네. 양쪽을 동시에 막아 놨다 이거야. 네. 음. 그러면
지금 휴전선 4km 안에 들어가 보세요. 거긴 평화만 있어요. 네. 이게 중동고요. 우리 오. 안에 마음 안에 평화만 있다 이 말이야. 네. 거기는 북한군도 영향이 못 들어오고요. 남한의 우리 군인도 거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네. 비유를 드는 거야. 이게 방편이라는 거야. 이런 게. 네. 그 양쪽을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도 못 내려오고 우리 군인도 못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고. 네. 말 그대로 비무장이야. 무장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 거기 뛰어다니는 게 노루 학군이 뛰어다니는 거 노루 날아다니는 걸 하기요. 네. 십장생이요. 네. 그래 그 평화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네. 어? 예.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사슴만 있다고. 네. 사슴의 맑은 눈이 그냥 밤하늘의 별을 초롱초롱 바라보고 있다고. 네. 아시겠어요? 네. 사계절 그냥 꽃들이 피고 지고 네. 형형색색. 네. 예. 바람이 불면 풀들이 바람보다 먼저 눕고요. 어우 선생님 막 진짜 국어 어? 시간이에요 오늘? 바람이 지나가기 전에 풀들이 먼저 일어서고요. 아우 네. 이런 게 지금 그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도에서 쌍차에서 네네. 평화만 있는 거요. 네. 고요와 평화와 근데 네. 실제 우리 안에서도 양변을 동시에 취하면 그렇다는 거요. 네. 한 변만 취한다는 거야, 중생들은. 네. 음양을 동시에 취하지 않고 네. 동시에 취하면 합덕이 되는 거요. 그 예. 희열 행복이 나오는 거요. 네. 희열 행복도 버리라는데 우선 희열 행복부터 무슨 느끼세요? 네.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진짜. 이런 거 얘기하면 희열 행복을 느끼세요. 희열 행복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희열 행복도 느끼기 힘들거든요. 안 느껴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열반만 찾아 열반. 희열 행복 안 느끼고 열반 못 들어가요. 네. 열반을 어떻게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응. 열의 반이니까 오니까 깨달을 오가 되는 거 그란 말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하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냥 아이 진짜. 응. 응.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재밌잖아요. 니르바나는 니를 볼 때 생기는 거요. 네. 니를 봐라. 네. 남을 보지 말고 우린 전부 남을 본단 말이에요. 바깥을 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니를 네. 보라는 거 안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럴 네. 때 열반이 오는 거거든요. 네. 니를 봐라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해강 반조요. 예. 남을 봐라. 이건 이제 중생이고 예. 남을 보라는 건 뭐 보지 말래도 맨날 보는 게 남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예. 해강 반조에서 니를 봐라. 이게 니르바나란 말이야. 네. "너의 내 입처를 관통해라." 뭐 이런 그걸 다 거군요. 비워라 이거지. 이제 그렇게 그죠. 네. 반조. 어, 그 조자가 조겨놓은 계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해강 반조겨놓은 계공. 네. 그런데 거기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쌍 쌍차 쌍조겨 놓은 계공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네네. 빛을 조자가 그거 재미난 거예요. 네네. 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절에 들어갈 때 불입문을 거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기존의 설명은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기둥이 둘인데 왜 불이문 일주문이라고 합니까? 했을 적에 네. 그걸 옆에서 보면 하나로 보일 거 아니야? 기둥이 두 개가? 네.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네. 그건 진짜 시각적으로만 본 거예요. 네. 의미적으로 안 보고. 너무 형이하기네요.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참 잘 만든 거야. 우리나라 보면 왜냐면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그 넓은 그 기와장을 딱 버티고 있잖아요. 얘가 안 무너지고. 맞아요. 그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네. 태풍 불어도 뭐 절간에 일주문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없어. 아 그래서 뭐 다양하게들 뭔가 보강을 했겠죠, 기둥을 아니 뭐 든든하게. 어떤 보강을 했더라도 그게 어떤 시각적으로 보면 그게 바람 세게 불면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쵸. 위에가 훨씬 크니까요. 어. 근데도 태풍 불어도 맞아요. 무슨 뭐 아 전부 산대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네. 일주문 일주문이 넘어졌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가분수인데. 예. 예. 뭐 대웅전이 탔다는 말은 있어도 하여튼 일주문이 바람에 무너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네. 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실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양변을 사이에다 두고 지나왔다는 거야. 어. 한쪽으로만 온 게 아니고 네. 일주문 통과하려면 양변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양줄을 양쪽의 기둥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네.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미적으로. 네. 이렇게 양변을 거쳐오면은 네가 중도가 되고 그 휴전선을 거쳐오는 거니까 네. 거기는 남한군인하고 계려군하고 이게 없잖아요. 네. 총칼이. 네. 그 양변이 북한 계려군하고 남한군하고 그 경계선이라고 그게 네. 의미적으로 보면. 네. 근데 휴전선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음. 근데 보통 사람은 그리 안 가고 그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오면 한쪽 변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어딘가 한쪽으로만 오면 그 가운데를 통과 안 하고 가운데 바깥으로 오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변을 취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요계가 그런 거라고. 네. 근데 저 위에는 그 양변의 중앙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네. 음양합덕이요. 네네네네. 그런데 대문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누가나 그럼 가운데를 가지 왜 누가 왼쪽 오른쪽 바깥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데 그 비우고 네. 실제는 우리는 만약에 그 문에다 비유한다면 우리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네. 에? 네네네네. 가운데로 안 오고 네네네. 일주문을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게 깨달음이 빨리 그 중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 음.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근데 뭘 옆에서 보면 기둥이 하나로 보이는데 일주문이라고? 아 좀 창피한 얘기네요, 그거. 양변을 통해서 오면 네. 가운데로 오면 기둥 하나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야. 거꾸로 어.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일주문이라는 뜻은 둘이 네네네. 하나가 통합이 돼서. 네네. 근데 우리는 그 둘이 하나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가운데 길은 놔두고. 네. 음. 지금도요. 휴전선 가운데를 안 가고 양쪽 군인이 있는 그 경계 서는 데로 가잖아요. 네. 손 들어 뒤로 돌아 뭐 이거 한다니까 바로 걸려 가지고 아 네. 이유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래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빵 쏴 가지고 죽는 거요. 네. 지우페이 들어가서 총 맞아 죽으면 그건 뭐 그 개죽음이요. 네. 그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교통사고 낸 거랑 똑같아요.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 나면 보상금도 못 받아요. 네. 오히려 차 지나가는데 방해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유가족이 가서 빌어야 돼. 사고 난 운전사한테. 네. 저희가 교육을 잘못 시켜 가지고 애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도 모르고 술 먹고 넘어가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들 죽음을 뒤에다 두고.
네.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그런 뜻이요. 예. 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저 방편을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이론적인 거고. 네. 예? 네. 이런 이론을 우리 몸에다가 증득을 해서 네. 일상에서 중도로 있는다는 건 뭐예요? 덕으로 있는 거고, 덕은 좋아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네. 어, 어. 그다음에 불교는 이게 덕이니 좋아하니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네거티브한 말을 쓰지 포지티브한 말을 안 쓴다고. 네. 그냥 무념무상인 거야. 네. 사념청정 이렇게 표현한다고. 덕이라고 표현을 안 해, 그거를. 네네네. 예. 앞에 비자, 무자 들어가면 이거 불교식 표현이야. 네네. 근데 기독교하고 유교는 그냥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딱 덕이다, 좋아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다고. 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었는데 이게 하나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할 때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음. 무념무상인데 무슨 덕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념무상이 우리한테 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희열로 느껴지는 거고. 네. 음. 니르바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열반 낙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네. 근데 그 낙은요, 여여한 낙이라서 네. 웬만한 사람은 잡아내지도 못해요. 네. 이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 있는 지역이라고. 네. 열반 적정이요. 예. 근데 그게 깨끗하다는 얘기요. 네.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깨끗하고 더러운 걸 벗어난 깨끗함이요. 또 네네. 중도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깨끗함과 이게 중요한 거요. 그래, 자, 또 하나. 깨끗함과 더러움을 벗어난 깨끗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열반 네. 적정이. 네. 근데 깨끗함과 더러움을 벗어난 깨끗함을 얻으려면 깨끗함과 더러움을 중첩시켜야지 거기서 깨끗함이 나오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려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네. 근본은 하나지만. 하나는 그 일주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네. 그거랑 또 비슷한 게 저기 미국 사람은 이런 걸 잘 모르죠. 한국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 휴전선을 비유로 얘기를 듣는 거. 양쪽 군인이 4km에서 이렇게 양변을 막아놓고 가운데가 이렇게 평화 지역이 있다. 네. 우리나라 민족이야말로 중도를 지도에다 형상화시켜서 그려놓을 줄 알았던 유일한 민족인 거예요. 네. 부처님은 그걸 설명으로만 했지만 네. 우리나라 온 민족이 6.25 전쟁을 통해서 중도를 지도 위에다 그려놓을 줄 알았던 우수한 민족인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거 한번 되군요. 검색해 보세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 깃발이요? 응, 네. 보세요. 유치원의 깃발. 곧 학교 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아이고 유명한 시호고 워낙 하나 네. 밟히는 게 그 시호. 네. 시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왔어요? 네. 그 맨 끝에 보면 알죠? 그 누구였던가 뭐 네 슬프고 뭐 맨 위에 깃발 위에 달았던 달 줄 알았던 그 사람은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읽어보세요. 그거.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예, 누구인가. 예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처럼 중도를 지도 위에 그릴 줄 아는 민족은 그 누구였던가? 아시겠어요? 네. 어느 한 사람이 깨우침이 아니요. 우리나라 민족은 온 민족이 중도를 지도 위에다 민족 그 상잔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그려낸 거요. 진짜 그러네요. 음. 소리 거기 없는 암성. 4km 비무장지대에는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고
바람이 네. 지나기 전에 풀이 먼저 일어서는 평화로운 곳이요. 네. 음. 가장 먼저 별이 뜨고 가장 나중에 별이 지는 곳이요. 네. 예? 네. 예. 목이 길어 슬픈 사슴의 슬픈 눈동자가 해지는 산마루 걸친 석양을 보고 슬피 우는 곳이요. 네. 이보다 더 평화로운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열반낙이지. 네. 이게 쌍차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쌍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렇게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뭐 우리가 양변이다 하면 기하학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기하학적 설명인 거야 이게. 네. 예.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그 내가 맨날 그 설명할 때 우리가 색수상할 때 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생각하는 거, 이미지 떠올리는 거. 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상에 해당되는 게 무색계잖아요. 네. 무색계 앞에 공무변조, 식무변조는 이거는 상에 관련된 거라고. 네. 이미지 관련된 거지. 네. 그럼 무한한 공간 이게 이미지지 뭐요. 네. 어. 근데 뭐죠? 무수유 초정하고 비상 비비상 초정은 이거는 사유에 관련된 거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네. 무색계 사초정에서는. 예. 그렇듯이 부처 깨달음도 이렇게 중도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요. 중도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는 그렇게 음. 이미지적인 거, 즉 기하학적인 깨달음, 양변. 이건 네. 기하학적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응. 근데 이걸 쌍조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아, 쌍차. 네. 쌍조는 뭐냐면 이거는 생각에 의한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 어, 오. 상에 대해서 두 가지 네. 이미지가 된다. 이거는 그 아까 얘기한 정멸 열반적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 정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초월한 깨끗함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실제로는 초월이 아니고요. 초월하는 방법은 뭐냐면 초월은 맞아요. 네. 초월한 깨끗함인데 그 방법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한데 뭉쳤을 때 나오는 깨끗함이요. 네. 이 사변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 네. 깨끗하고 더러운 게 우리 생각이지 그 뭐 실제가 깨끗하고 더럽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응? 네네네. 어. 수은과 금이 원자 번호가 하나 차일 거야 아마. 네. 음.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라고.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색깔도 다르고. 감자가 하나 있으면 감자고 감자가 두 개 있으면 고구마가 된다는 게 말이 막걸리요. 진짜 맞아요. 진짜 이상해요. 아니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고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헬륨이 되거든요. 네. 아니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가 되는 거고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수소가 좀 더 큰 수소가 되는 거지. 네. 어떻게 감자 하나가 있으면 감자가 되는데 감자 두 개가 있으면 고구마가 되고 감자 세 개가 있으면 옥수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그렇죠. 이거부터가 환영이라는 거지. 네. 양성자가 세 개 있으면 뭐가 되잖아요. 또 그쵸? 네. 그렇듯이 양성자가 하나 더 있으면 금이 되고 하나 덜 있으면 수은이 되는 거. 이거 너무 틀린 거요. 네. 선생님 맞아요. 금이 원자 번호 79고 수은이 80 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 차이로 네. 어 말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감자가 79개 있거나 감자가 80개가 있으면 수소가 좀 더 큰 수소가 되는 거지. 그래 그게 무슨 금이 되고 수은이 되냐고. 네.
여기부터 우리가 여몽한포영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지.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양성자가 2개면 그게 헬륨이지. 그게 왜 감자가 2개라고 너희는 생각해니 하는 더 깨달은 존재들이 있으면 니네 생각하는 거 어. 되게 좀 무식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야, 양성자가 8개면 수은이고 80개면 수은이고 79개면 금이지. 니네들은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저 이해를 못 하겠네. 저희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요. 충청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길 거요. 백이나 우리나 뭐 그게 그거만요 그럴 텐데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다가 그 고진지한테 질 거예요 아마. 아 네. 예? 네. 아니 고진제라는 게 뭐 고자로 진화된 존재니까 그 진화 못된 존재가 지겠죠. 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대표 나가면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아 네. 당신이나 나나 뭐 그게 그거구만요. 뭐라고 얘기해도 뭐 이렇게 그 팩트에 접근 안 해요. 네. 내 말이나 그대 말이나 뭐가 달라요? 절대 팩트에 접근 안 합니다. 네. 예. 그래도 그쪽에 막 가면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생각해요. 나는 나대로 생각할 테니까 절대로 안 집니다. 네. 예. 그래서 승질 급한 놈이 지고 가는 거예요. 네. 남아 있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뿐이 없어요. 네. 전라도 경상도 사람 다 지 승질에 죽고 지 승질에 팔딱팔딱 뛰다 지가 먼저 가버린다니까. 네. 예. 근데 충청도는 또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상대방이 갔어 인제.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래요? 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상대를 하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이게 뭐 나중에 인제 뭐 개벽이니 뭐 새하늘 새땅이 돼 가지고 이제 고짜 존재들이 들어오면 예.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나설 필요 없어요. 성실급한. 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못 당해요. 네. 충청도 사람 대변인으로 세워 가지고 네. 우리한테 할 일 있으면 저 충청도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어? 네.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살 놈이 알지 팔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잖아.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어떻게 우와. 좀 똑똑한 사람한테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지. 똑똑한 체에서 이기는 건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똑똑한 체 하면 이겨요. 근데 고차 존재들인데 지구가 아주 열등한 거거든 사실 여기가. 근데 그 되게 대단한 화법이에요. 그 뇌가 가지고 있는 이원성을 그냥 붕괴시키잖아요. 중도요 중도. 예. 이게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 화법은. 예. 그래서 다 기절할 거예요. 예. 냅둬요. 돼지나 먹이지요 그런 데잖아. 진짜 막 뇌가 쇼크받는 게 느껴져요. 네. 그 내가 예상한 게 하나도 아닌 답이 나오니까 막. 그래서 이 충청도 충자가요. 이 파자를 해 보면요. 이게 중도거든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양변에 안 가 있어요. 이 한 변에 대한 가 있지를 않다고. 가운데 딱 가 있다고. 이게 대한민국 충청도가 진짜 무서운 데구나. 그게 중도에 있으면 어떻게 마음을 중심에 있으면 그 청자가 이게 밝을 청자인가 그렇거든요. 청풍명을 해 가지고 예. 마음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네. 충청도 거기 지형적으로만 가운데가 아니고요. 예. 지형적으로도 중도죠 거기가. 상하중도 좌우중도잖아요. 네. 위아래로 뭐 경기도 있고 밑에 또 경상도 전라도 있고 좌우로는 강원도 있고 충청남도 있고 그런데 충청남도 사람한테 미안한데 난 충청북도인데 네. 웃기자고 한 얘기야. 충청남도는 충청북도한테 은근히 끼려고 그러는 게 경향이 있어요.
전라도에는 잘 안 붙으려고 그래요. 아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친구한테. 약간 충청북도하고 인제 붙으려고 그러는데 예. 충청북도는 "너 안 껴줘."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속으로 네. '우리랑 좀 다른데 자꾸 같다고 그러네 저 사람이.' 아 네. 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네. "너랑 나랑 다르거든." 이렇게 표현 이렇게 안 하고 서울 사람처럼 예. "자꾸 같다고 그러네 우리랑." 다르다는 말을 안 했어요. 네. 자꾸 같다고 자꾸 옆에 와서 붙으려고 그러네. 음. 요 말이 되게 재밌는데 이 재미를 모르는 모양이구나. 아 쪼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다르다는 말 안 해요. 예. 예. 자꾸 같다고 자꾸 옆에 와서 자꾸 비벼대네. 충청북도 사람들이 충청남도 사람 보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음음음. 음. 맛이도 많이 틀리고요. 네. 저쪽 해안가하고 저쪽 전라도 쪽 붙어 있는 충남 사람들은 말도 많이 틀려요. 북도 말하고.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틀려요. 어쨌든 충청도하고 붙으려고 자꾸 그래요. 네. 아니 행정명이 충청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아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근데 네. 지금은 인제 막 테레비가 없고 막 이게 매스컴이 발달하고 그래 가지고요. 새로 자란 어리들은 표준말도 좀 하면서 지방색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예예예. 옛날에는 지방에 크면은 서울말하고 전혀 접근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랬죠. 근데 요즘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뭐야 그 유튜브 듣고 하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거기다 표준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블랙 코미디나 약간 지방 말이 좀 나오고 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생각으로 하는 거는 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도하는 거요. 네. 도하는 거는 기하학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사유잖아요, 사유. 네. 수학적 사유. 예.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요. 그게 네네. 쌍조요. 어. 음. 어. 사랑과 미움을 같이 그냥 도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거기서 평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원리상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온에 갈라지면 그게 사랑과 미움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예. 마치 남자 여자로 나눠지듯이. 네. 예. 그 중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의미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면 무조건 제로가 나오잖아요. 네. 제로가 중도니까. 네. 이거를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서 드러내서 몸으로 증득할 때 그 중도를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중도를 증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인제 일주문 같은 그런 뭐 휴전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하 저기 뭐야 사유적인 걸로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네. 제로가 되는 거. 그 음. 제로가 이게 합덕이란 말이야. 네. 음양은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고 미움과 사랑이고 네. 짧은 거와 긴 거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기분이 어떤 상했을 때 그 반대되는 그 기분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제로가 되면서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청정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음. 요렇게 하는 게 인제 그 쌍조 즉 사유로서 하는 거고요. 네. 쌍차는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양변을 네.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고 쌍조는 두 개를 다 합쳐 가지고 어. 쌍차와 쌍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는 전에도 항상 이 하셨던 거. 얘기는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 책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한 문장 보면 그걸 내가 내 몸 안에서 실현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분명히 본인이 증득한 걸 얘기한 걸 텐데 네. 지금 증득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선언적 의미만 있는 교리만 남아 있고요. 네. 이것도 그 어둠의 세력에는 장난이라고 봐요. 네. 그 자상하신 부처님이 뭐 빠쳐놓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는 가고 조직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등은 가고 이제 계급 사회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부처님은 스승으로서 자리도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건 그 포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권위지. 본인이 또 높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처도 아니지. 그렇죠. 아랫 사람이 알아서 모신 거지 뭐 부처님 뭐 모셔달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네. 음. 평등이거든요. 우주는. 네. 음. 평등. 음. 이 인류 역사라는 건 끊임없이 수직 사회에서 수평 사회로의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도 네. 계급 사회에서. 네. 어. 그러면서 계급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아랫사람한테 정보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네. 그러면 뭐겠어. 그냥 알듯말듯한 얘기만 남겨놓고 엑기스는 증득에 관련된 거는 다 빼버렸다고 봐야죠. 그게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실제 수행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불교가 된 게 그냥 그 이유라고 봐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이제 살팔자가 난 거지. 그 사람들은 뭐 증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예. 학문적으로 그냥 강단에서 설명을 하는데 증득을 많이 하면 오히려 대학 교수가 쓸 자리가 없어요. 네. 증득하기는 어렵고 네. 배우는 것만 있을 때 그냥 책을 많이 본 놈이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게 불교가 상당히 쉬운 거면서도 어려운 게 이게 증득이 다 빠져 있다고. 네. 어. 중도도 그렇게 어려운 거요. 어렵죠. 그래서 불교는 보통 사람들의 느낌에. 어. 그래서 그 깨달음을 분명히 중도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오온에 의한 공에 대한 깨달음만 지금 자꾸 가려고 그러지 중도에 대해서 네. 어째 나온 게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중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요. 네. 그나마 쌍차쌍주라는 말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한 것 때문에 오늘 좀 얘기하는 거고. 음. 음. 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쌍차는 뭐예요? 양쪽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그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은 한쪽으로만 다닌다는 거고 네. 음양이 갈라진다는 데서 음이면 양이면 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음. 음. 쌍조는 그걸 양변을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음양을 그냥 하나로 뭉치면 제로가 되잖아요. 네. 어. 이게 양변의 생각 둘을 뭉친다 이 얘기시죠, 지금? 갈라진 두 생각을 뭉친다. 그러면 아니 거기서는 그 두 변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약간 감정이라는 거에서 기쁜 감정이 있으면 슬픈 감정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이요? 아니, 굳이 얘기하면 뭐 그렇잖아. 뭐 감정이 아니면 생각만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힘들 게 없어요. 감정이 따라붙기 때문에 힘든 거지. 음. 생각에 네네네. 감정이 힘든 거예요. 생각이 힘든 게 아니고 예예예. AI는 생각만 하지 감정이 없잖아요. 고락중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렇게 감정에 의한 중도는 생각에 의해서 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그 5장에 보면은 기쁨은 들뜸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는. 네. 그다음에 슬픔은 해태혼침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축 가라앉는 걸 해태혼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음. 진짜 해태혼침이라고 그 언어에다 자꾸 넣을 필요가 없다고. 네네네네네. 아, 이건 약간 좀 요즘 말로 하면 갑상선 저하증이구나. 네. 깔아앉는. 깔아앉아가지고 애가 영 무기력하게 되는 거. 네. 들뜸에 진짜 들뜸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네. 약간 저 흥분돼가지고 네. 익사이팅한 거를 얘기하시는 모양이구나. 네. 방방 뜨는 거.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거구나. 네. 어?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제일 방망 뜨는 게 술 먹고 뭐 헷갈리는 소리 했었는 거잖아요. 네. 제일 익사이팅한 게. 네. 예, 예, 예. 그럼 술 먹고 깨고 나면 이제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야, 너한테 그 사람이 100만 원 안 줬다고? 에라이, 그 나쁜 놈 새끼. 야, 내가 내일 저 100만 원 줄게. 해놓고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100만 원 줬다는 말을 왜 해지? 예? 네. 들뜸 후회예요, 그게. 네.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들뜸 후회하고 해태원쯤을 결합시키는 게 중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평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중도에서 갈라져 나간 게 거꾸로 흥분하는 건 들뜸, 축가라지거는 해태, 네. 혼침. 어, 졸린 거는 절대 에너지가 익사이팅 할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말똥말똥하면서 네. 힘이 쭉 빠져나갈 때 잠이 오는 거지. 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 그 세수대에서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중도인데 네. 돌멩이 하나 던지면 이게 물결이 생기면서 네. 어, 평균 물높이보다 높이 올라간 놈, 낮게 내려간 놈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음양이거든. 네. 음. 그렇지만 전체 합치면 항상 제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계에서는 이게 국수적으로는 이룰 수 있지만 항상 세수돼야 하는 0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전체를 다 도하면. 네.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서 깨달은 문제와 음양이라고 하는 현상계의 원리를 가지고 인간 안에 적용한 게 중도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의 깨달음이. 오. 음. 선생님 12연기는 사유의 결과잖아요. 중도도 그럼 부처에게 사유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겠죠. 세상에. 그러면서 결국은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걸 이제 증득하는 순간에 이거 자기 검증을 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분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겠네요. 그걸 하나도 모르네요, 우리가. 그거를 쏙 뺐다고 봐야죠. 지금 이렇게 알고 보면. 세상에. 음. 이제는 그게 납득이 돼요. 그 깨달음과 중도는 서로 그 교차 검증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 와.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유나 중도는 작용을 금지시키는 거고요. 네. 우리 번뇌망상이 한쪽 변을 취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양쪽 변을 취하면 기능적으로 무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번뇌망상이. 예.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걸 우주 원리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인간적인 거로는 그 오온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기억들을 다 이게 예, 영의 눈으로 보면 텅 비어 있는 거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직 그 물질적으로는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덜어 이제 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고. 네. 근데 팔정도 자체를 중도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길을 못 찾아요. 예. 팔정도가 원래 중도를
느끼고 하는 거예요. 중도와 깨달음은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 어디 봐도 중도라는 게 없다고. 네. 표현은 없지만 그게 중도요. 그러면 그래서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선언적 의미만 있잖아요. 아 증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 저 정견, 정사유, 정화하면서 나는 중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구슬을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늘 쳐다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해가 이상한 소리라는 게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증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도 주지 않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서 준엄하게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저항도 못하는 거고 신도들은. 음. 터득되는 거는 꼭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맨날 저 석가모니 탄신하신 날 연등이나 붙이면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준엄하신 말씀만 하시니까 증득하고는 전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실마리도 안 되는 말만 전통과 권위에 의존해서 말씀하시니까. 중도의 실마리를 어디서 잡으셨을까? 어디서 잡긴 어디서 잡아요. 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 걸린 거지. 네. 수행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디에서라도 걸려들긴 했겠네요. 사유도 많이 하시고. 그럼요. 사회도 많이 하시고 음.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인도의 하나 사유가 저도 이거 얻어 걸린 네. 거예요. 아. 얻어 걸린다는 게 재수조께 처음에 딱 얻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 딱 얻어 걸리면 이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많고. 아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노력하고 고민하시고 하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그전에 만나면 또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101 번째 뭐죠? 뭐 원숭이? 백 원숭이? 아니 101 번째 뭐 옛날 영화 있었죠? 뭐 만남인가 뭐 결혼인가? 프로포즈? 프로포즈인가? 예 101 번째 프로포즈가 뭐의 제목이더라?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뭐 비유법으로 얘기하면 예. 그 101번 모르겠어. 그 영화가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감독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1 번이라는 건 101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겹도록. 네. 많이가 지글지글. 영어로 하면 많이요. 그것도 many. 아 네. many 많이나 뭐 물건을 그건 보다 진짜 보면 그러네요. 많이가 many로 변한 거지. 네. 예. 아니 우리가 저 산 하나만 넘어가도 전라도 말, 경상도 말이 그렇게 틀린데 맞아요. 할 말이 없네. 예 many나 많이나 네. 수없이 많이 봤다는 거 101 번을 또 101 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네. 예. 그런데 결국은 101 번째 손을 물어 닦았는데 세상에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서 같이 올라다니던 아가씨가 나와 있네 앞에. 네. 내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그렇게 썼다고. 네.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한층 사이니까 맨날 봤어 몇 년 동안을. 네. 근데 뭐 그때는 뭐 요즘 뭐 이웃집하고 전혀 거리가 없잖아요. 네. 마실도 안 다니고. 네. 그래 가지고 뭐 이 아가씨가 결혼한 유치원생 엄마인지 뭐 미스홀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갔는데 아니 봤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아가씨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 네. 거기서도 빠꾸 나면 이거 시나리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는. 이게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 네. 파랑새는 너의 연인은 항상" 네. 내 집에 있다. 그렇지. 네. 어. 모든 생활은 일상에 있다는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끝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102 번째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 영화 찍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모든 답은 가까이에 있다." 뭐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예. 어. 근데 그 아가씨를 만날 때까지는 100 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00 번이라는 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될 걸 겪는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겪었을 때 그 아가씨를 알아볼 수 있는 거요. 예. 그런 임계치에 도달하게 해 주는 100 번이군요. 그렇지. 우리는 서로한테 임계치 도달할 때 과정에 걸도 해 주고요. 네. 100 번째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요. 네네네. 어. 어. 음.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아 가는 건데, 만약에 그 아이에서 첫 번째 만나 봤어 봐요. 음. 그 100 번째 만나 보니까 '아이고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그게 그거다. 내 학은 나름이다.'라는 걸 발견하고서 인제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그때도 뭐 그 여자가 뭐 특별히 뭐 잘나서 뭐 이뻐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네. 100번 선물을 하고 10 년이 지났대. 네. 30 살부터 선을 봤는데 이제 40 살이 됐대. 네. 이제는 이제 거꾸로 인제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나와도 인제 나이 많다고 T자 맞을 나이가 돼서 인제 내가 하기 나름이지 그까짓 거 뭐 뭐 웬만하면 어 그것도 그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웬만해 가지고는 안 되는 상대가 있어요. 네. 근데 웬만하면 네. 나 하기 나름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가 100 번이 필요했던 거야. 네. 그렇듯이 이 중도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전에도 수없이 비슷한 단계가 많이 지나갔겠지요. 아.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니 뭐 그분 깨달음이라고 그래야지 우리 깨달음하고 다를 것 같지,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쵸. 부처아니라 부처도사라 해도 네.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네. 오온을 비웠을 때 그 상태랑 똑같은 상태가 '아 이렇게도 되는 게 있네.' 하고 나 깨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중도라는 거는. 음. 만약에 오온이 공한 이거부터 먼저 안 했으면요, 예. 이게 중도가 진리라는 거를 못 깨달았다고 난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거 어렵게 딱 비우고 나서 오온이 공했을 때랑 전혀 다른 방법에 중도롱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 오히려 중생들한테는 오온이 공한 수행법보다는 중도로 해서 들어오는 게 더 쉽겠다. 쉽죠. 어. 그래서 이거를 어둠에서 손을 댔겠네요. 아이고. 몰라요. 이게 다 저 뇌피셜인데 네. 예. 그게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네. 깨닫고 나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랑 똑같은 네. 그쵸. 중생이었다니까 부처님도. 네. 같은 구조의 뇌를 갖고 같은 예. 구조의 근데 감각 기관을 좀 더 갖고. 좀 사람이 더 똑똑했고 더 예. 붉은 누러지만 그냥 의지력도 있고. 그냥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네. 그 근성도 있었고, 아마 한국에 태어나서 그분이 진도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 어. 뭐 네. 물으면 안 놔. 그런 네. 거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좀 강하지만 그리 차이가 있겠어요.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저 6년 고행 그 상 보세요. 그냥 네. 갈비뼈가 그냥 골격미 그 사람 안 죽이고 연구할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골격미가 없어요. 네. 예. 맞아요. 예예예예. 오줌 누러 일어서다 몇 번을 굴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힘이 뭐 없어서. 몸이 굳어 가지고. 네. 그럼 그 자리에 싸지 뭘 그걸 또 뭐 오줌 누러 일어나 그래. 그 지경을 해 가지고. 왕자 출신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 오줌 누르고 일어서다가 뒹굴을 굴를 정도면 그래 거기서 싸고 말지, 그걸 왜 또 일어나 가지고 뒹굴어 가지고 그 뼈뿐이 안 남은 몸을 가지고. 그런 결과로 나온 거지. 음. 와, 전국 오늘 진짜 전국 선생님. 수능 시험 1등 봐 가지고 뭐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아. 불교와 중도와 부처에 대해서 남아 있던 그 중도 관련된 그게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많이 또 채워졌어요. 아, 그럴 수 있었겠다. 아이고 1시 29 분인데 뭐 더 하라면 뭐 1박 2 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네. 정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가뭇가뭇하신 분은 더 얘기해도 가뭇가뭇 계속할 것 같고 임계치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 얘기 듣고 탁 낚아채신 분은 예 뭐 더 얘기해 봐야 뭐 잔소리일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네. 요번 생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네. 좀 더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에 만나서 한번 음. 내 고민도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좀 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네. 음. 맞습니다. 여기는 뭐 조직도 없어요. 내가 네. 오시면 내가 차 끓이고 다 해 드려서 귀찮아 죽겠어요. 내 나이 되면 그래도 뭐 한 명 정도는 좀 두고서 뭐 차라도 좀 내놓고 뭐 방도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냥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인제 그 수평 평등 사회로 아주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